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나요? 저는 아들 하나를 위해 제 인생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아들을 낯선 나라에 두고 혼자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프랑스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논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 군대 체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지, 왜 아들을 그곳에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한국 군대 체험 캠프에 가기로 했어. 아침 식사 시간, 쥐리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들어본 말 중 가장 황당한 소리였죠. 뭐라고? 한국? 군대? 말도 안 돼. 프랑스 리옹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제가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쥐는 19살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대 문화를 체험하겠다고 한 거예요. 엄마, 한불 교류 프로그램이야. 한 달 동안 한국 청년들과 함께 군 문화를 체험하는 거야. 나 벌써 지원했고 합격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대 문화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폐쇄적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더구나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쥐를 혼자 키우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제 관리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CCTV가 모든 곳에 있고 사생활이란 없는 나라래. 군대는 더하고. 넌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하지만 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였던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그럼 같이 가자. 엄마도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이 의외로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곳이 정말 위험하다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동행하기로 결정했죠. 좋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한 기색이 보이면 즉시 돌아온다. 알겠지? 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 맞아? 넓고 깨끗한 공항,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모든 곳에 적힌 다국어 안내문.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분주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대화도 안 해? 쥐에게 작게 물었더니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배려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각인됐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희는 캠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택시 기사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길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적어도 3번은 욕설을 들었을 텐데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쥐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겨우 시작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 그리고 제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캠프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개방적인 공간이었죠. 한국 국방부가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프랑스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포르 씨와 줄 씨.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강 상사라는 군인이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서 군인다움이 느껴졌지만 예상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함께 오셨군요. 특별히 어머님을 위한 관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강 상사의 한국어를 옆에 있던 통역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제 얼굴에 의심이 가득한 걸 눈치챘는지 강 상사는 친절하게 캠프 전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캠프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고함과 폭력,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규율 속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군대 문화의 좋은 점, 즉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둡니다. 체벌이나 폭력은 절대 없어요. 강 상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식사를 준비했고 훈련장에서는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갔죠. 아들 쥐는 이미 다른 나라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있었습니다. 쥐라,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재밌어. 우리끼리 팀 미션도 있고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 여기 선생님들도 엄격하지만 정말 멋있어.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보여주기식 행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캠프 2일차가 지나고 3일차에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야외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땅에서 한 참가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그 참가자는 독일에서 온 청년이었죠. 크리스티안, 괜찮아.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진 사고에 불과했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강 상사는 즉시 무전을 치고 1분도 채 안 돼 응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치료비는 모두 프로그램에서 부담합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아마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약간의 응급처치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너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캠프장 책임자가 직접 병원에 동행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부모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저녁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를 CCTV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죠. 이런 사소한 사고까지 이렇게 대응하나요?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뉴스나 영화에서 보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4일차, 저는 캠프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쥐는 이미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괜찮으시면 같이 걸을까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 말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이 캠프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한지우의 진솔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38세,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교육자로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죠.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군 캠프에 봉사하게 된 거죠? 제 질문에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어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죠. 처음엔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협동심과 리더십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에서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지우는 한국 사회의 이면, 겉으로 보이는 경쟁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공동체 의식과 배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우리는 눈치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상대방의 필요를 말로 하기 전에 알아채는 능력이죠.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어려움, 쥐에 대한 지나친 통제, 그리고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까지. 제가 너무 과보호였던 걸까요? 하지만 쥐이 제 전부인걸요. 한지우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계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아이의 날개를 접게 만들기도 하죠.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지우와 헤어진 후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캠프 2주차에 접어들면서 쥐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늘 엄마에게 의존하던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쥐,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우리 팀이 장애물 코스를 가장 빨리 통과했어. 내가 팀원들을 도와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 쥐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으로 제 도움 없이 무언가를 성취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죠. 더 놀라운 건 쥐이 다른 참가자들을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캠프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날, 쥐이 음식을 나르는 노인분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 도움을 준 거죠. 제 아들이 이렇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청년으로 자랐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라포르 씨, 쥐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느 날 강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수줍음을 타더니 이제는 팀의 중심이 되었어요. 한국말도 몇 마디 배워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쥐이 제 곁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쥐를 지나치게 제 품 안에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후 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한국에서 한 달 더 있으면서 언어 연수를 받고 싶어. 프로그램 담당자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셨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쥐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니? 응.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친구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품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그동안 바라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성인으로 성장한 제 아들의 모습. 알았어, 쥐. 내가 원한다면 지원해줄게. 제 대답에 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캠프 마지막 주,
저는 다시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는 캠프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클로틸드 씨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한지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쥐리 제 삶의 전부였기에 그 외의 계획은 없었거든요. 글쎄요. 학교로 돌아가 철학을 가르치겠죠. 늘 하던 대로요. 그뿐인가요? 클로틸드 씨만의 꿈은 없나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제 꿈이라. 이혼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쥐를 키우는 것만 생각했지 나 자신을 위한 꿈은 잊고 살았네요. 한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하지만 제가 군대에 가고 집을 떠나자 어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그림을 배우며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의 말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의 철학을 연구하고 싶었죠. 하지만 쥐를 키우며 그런 꿈은 포기했고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처음엔 날 한국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죠. 클로틸드 씨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지우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이 아들을 위한 삶에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한지우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제 미래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쥐리 독립하고 제가 혼자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한 달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죠. 쥐른 한국어로 짧은 소감을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프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죠.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료식 후 쥐른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기숙사로 이동했고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지우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을 후회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 혼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캠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요. 다음엔 나를 위해 올게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네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쥐렉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닌 성인의 것으로 변해 있었죠. 엄마, 걱정 마. 내가 잘 지낼게. 매일 연락할게. 알았어, 아들. 넌 이제 충분히 컸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쥐를 꼭 안아주고 저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제 아들을 타국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간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 아들을 성장시켰고 나를 돌아보게 만든 나라였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겁니다. 쥐리 떠난 빈자리를 슬퍼하는 대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보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소중한 추억과 인연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말이죠. 고마워요, 한국.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나라. 다음에 올 땐 더 열린 마음으로 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으로, 편견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삶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이를 온전히 믿는 삶으로.